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중동 지역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만큼 정부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지난달 보합세로 전환했습니다.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통 환경과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며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미스터블루는 자회사 블루포션 게임즈가 직접 개발하고 있는 모바일 MMORPG 에오스 블랙의 사전 예약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포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미증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또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석유 가스 종목이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요. 미국, 영국의 러시아산 금속 제재 소식에 비철 종목 금속도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 같이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주식포맨 위너 11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최정의 종목 군단 위너 11으로 모시겠는데요. 자, 어떤 종목이 선발되고 어떤 종목이 빠지는지 매일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이무학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리그의 감독님으로 모셔봤는데 네. 오늘 시장 한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봄 개편이 됐습니다. 네. 저희 화면 아주 심플하게 아주 멋지게 좀 꾸며졌는데요. 여러분들 수익에 우리 목적의 방송의 목적은 단 하나죠, 그죠? 시청자분들 수익을 위해서 이 1시간 또 열심히 달려볼 텐데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세분화돼서 종목 우리가 좀 비유하기 쉽게 보니까 좀 축구와 지금 비교해 보면 좀 설명이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까지 해서 우리가 축구 감독처럼 선수를 구성을 해서 또 한 주 이 그라운드를 주식을 한번 누려보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목적은 최대한 약세장에서 실점을 막고 그리고 또 장이 괜찮은 때 또 공격 포인트를 올려나가면서 주간 단위로 여러분들한테 매번 좀 승리하는 팀 구성 또 종목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다소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마련한 것들이니까요. 잘 봐주시고 또 가능하시다면 종목들 포트를 10개 정도면 적당하겠죠, 그죠? 10개 정도 포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장 속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잘 지키는 방법 오늘 같이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잠시 마감했던 리그 컨디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 시장 금요일에 미국 장이 끝나고 나서 하락하는 흐름 이어서 받았는데요. 시장 자체가 유가도 올라가고 중동의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사실 빠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개별 종목들은 좀 많이 아팠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라운드 컨디션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컨디션도 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축구장으로 비유하자면 축구는 야외 경기잖아요. 네. 비가 오면 비 맞는 대로, 네. 또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또 태양이 쨍쨍하면 쨍쨍한 대로 태양과 이렇게 마주보고 볼 경합할 때도 있고요. 네. 또 맞바람에 맞서서 슈팅을 날려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이 실내 경기보다는 축구가 참 주식시장과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 그라운드 컨디션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잠깐 화면을 보시면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좀 요거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국채금리 발작을 했고 또 유가 뭐 그렇게까지 막 크게 급등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90달러대 여전히 좀 위협하는 지표가 인플레 지표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환율이 좀 두렵습니다. 네. 환율이 아무래도 가장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좀 뒷목을 잡기 이거 심상치 않은데 달러 강세에 따라서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 달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을 보면 이 잘 되는 집은 뭘 해도 되고 네.
안 되는 집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CPI 때부터도 0.1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면서 약간 좀 CPI고 그러면 미국 6월 달에 금리 인하 못 하겠는데 이러다가 뭐야 이거 이랬는데 갑자기 또 주말에 또 이란 이 보복에 나서면서 상당히 좀 오늘 좀 거친 상태의 좀 그라운드 컨디션이 아니었나 생각 좀 듭니다.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러한 네. 네. 저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 전에 네. 조금 더 이런 상황을 고조시켜서 바이든 쪽으로 표를 몰리려는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좀 앞서간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네. 일단은 미국보다는 지금 내정 상황이 이스라엘이라는 국민 자체가 굉장히 좀 외부에 저항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공격,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가서 때렸는데 때리니까 맞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멱살이라도 잡죠. 네. 멱살을 왜 잡지 않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정황상 봤을 때는 조금 한 발자씩 조금 요 정도면 어느 정도는 서로 치고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이란의 입장에서도 요 정도 드론 뻔히 가면 다 격추될 걸 알면서 보낸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도 날아가는 시간도 충분했고 그래서 방어도 만약에 이스라엘 본토에 정말 이 한 발이라도 떨어져서 네. 국민이 시민이 다쳤다면 또는 사망자가 나왔다면 이거는 정말 난리가 나는 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한숨을 좀 돌리고 추가 보복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막상 이스라엘 증시는 올랐거든요. 네. 참 웃기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 증시도 올랐어요. 이스라엘 증시가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쉬어요. 일요일 날은 일을 합니다. 개장을 해요. 일요일 날 개장 장 끝난 거 보니까 이스라엘은 올랐습니다. 막상 좀 이런 거 보면 좀 잘 봉합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제가 이번 주 이슈를 좀 참겨왔는데요. 월요일 날 이슈, 뭐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 있고, 뭐 연은 총재 발언 있고, 화요일 날 또 뭐 수요일, 목요일 다 행사들 이렇게 있는데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싹 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 경기장 컨디션은 말 그대로 다른 거 뭐 습도나 바람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 우박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만 내릴지 여기에 따라서 좀 좌우지우지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일단 이번 주는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좀 대응해보자라는 측면 이렇게 좀 경기장 컨디션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흐름 가져갔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를 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 시장 자체는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라운드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따가 잠시 후에 또 선발 라인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선발 라인업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와, 라인업 처음으로 나온 건데 자, 지금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공격수 포지션에 DIT 있고요. 2개의 히든 종목 나와 있습니다. FST까지 4명의 공격수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미드필더진의 세방전지와 레고캔바이오, 또 동훈 아나텍, 그리고 수비수의 히든 종목, 그리고 휴젤과 삼성전기 이렇게 포지션을 오늘 포지션 자체가 처음 꾸리신 건데 네. 어떤 전략을 세우신 건지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433 전략에서 네. 뭐야 이 장에서 공격수가 4명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뭐 일단은 상상하실 때 뭐 축구를 잘 보셨던 분들은 네. 시장님이 좀 안 좋거나 강팀을 만났을 때는 일단 수비 이런 식으로 수비수에 한 4명, 네. 뭐 4-3-2 원탑 전략도 있고요, 그죠? 근데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식만 놓고 이게 인류애적인 측면 말고 네. 순수하게 주식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정말 이 편안한 악재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악재가 그러니까 뭐 CPI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 반응, 거기에 따라 뭐 금리, 컨센서스, 패드워치상의 금리나 확률, 뭐 연준 의장의 발언, 뭐 연은 총재의 발언, 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친대는 거야, 안 친대는 거야. 그래서 네. 전쟁이 난다는 거야, 안 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악재의 성격이 명확하고 또 불확실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악재가 해소됐을 때 V자형 반등.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겪어왔잖아요. 물론 중동과 우리 남북과의 관계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여러 가지 상황은 물론 좀 틀립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우리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많이 겪어왔고요.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학습 효과는 뭘 얻었죠? 악재 터지면 살아. 북한이 뭐 쏘아서 장 떨어지면 살아.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학습 효과를 많이 겪고 지금은 뭐 북한이 뭘 해도 주가가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정말 지겹네요. 그죠? 중동 리스크도 뭐 그렇게 뭐 3차 뭐 5일 전쟁까지 이게 확산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심플한 악재 저는 뭐 예전에 중동에서 뭐 자스민 혁명 때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항상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스라엘의 반격 여부가 그러니까 장군 멍군 때리지만 않는다면 확정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지금 주식은 굉장히 살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네. 지정학적 리스크를 그만큼 매수 타이밍으로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다시피 공격수를 일단 4명 기동을 했고요. 네. 그리고 히든 종목으로 가려놓은 이유는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측면에서 왜 가려놨을까? 선수 명단을 다른 거 공개를 하지만 앞으로도 한 3개, 2개는 가릴 거예요. 그죠. 왜 가릴까요? 중요하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득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조금 더 그 종목, 축구로 치면 그 선수의 기용에 대해서 왜 이 타이밍에 이 선수가 말 그대로 에이스로 나가고 또 주장으로 나서야 되는지의 중요도를 제가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히든 종목으로 좀 가려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종목명 확인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앵커님 여기 화면 보시면 네. 일단 가장 좀 눈에 익으신 종목들이 좀 있나요? 저는 그래도 휴재. 휴젤과 레고캠 바이오는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어, 동훈 아나텍도 많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기존에 이제 많이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시장에서 아직 좀 눌려 있는 네. 종목이긴 합니다. 이 수비수의 휴재를 잠깐 볼까요? 휴재부터 보면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조금 미용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죠? 휴젤 종목 관심이 좀 가졌던 게 네, 피부과를 가면 뭐 보톡스 제품이라든지 필러 제품이 휴젤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확실히 그래서 좀 그 실적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라는 게 굉장히 러프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시밀러부터 시작해갖고 네. 뭐 신약 만드는 회사들, 또 의료기기, 진단기기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진단 분석하는 시약업체들, 뭐 다 바이오예요, 그죠? 보톡스도 바이오고, 그죠. 의료 미용 기기도 바이오라고 큰 범주예요. 임플란트도 어떻게 보면 바이오라고 볼 수 네. 있잖아요. 이게 철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범주가 굉장히 큰데 지금 실적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이 실적 시즌에 돌입하니까 지금 뭐가 올라오고 있죠? 화장품, 네. 그리고 에스테틱 장비주들, 그죠? 피부 미용 기기들. 피부 미용 기기도 물론 좋지만 저는 휴젤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보톡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톡신에서 전 세계에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유일무이한 일을 해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면 와 정말 주가가 독야청청이죠. 뭐 지수가 빠지든 뭐 반도체가 뭘 하든 2차 전지가 뭐든 그러니까 이 모든 시장에 뭐 그렇게 되게 센 건 아니지만 네. 초야에 묻혀 있는 굉장히 청정 지역, 네,
웰컴 투 동막골. 네, 굉장히 청정한 지역에서 혼자 풍류를 읊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모멘텀이 뭐냐면 지난 2월 달에요. 기관 투자자들이 갑자기 매수를 많이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네요. 기관 2월 달에 미국 FDA로부터 드디어 톡신 제재죠. 레티보가 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전 세계 보톡스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나 됩니다. 네. 미국 대 전 세계 마치 군사력 같죠. 네. 이 보톡스 시장 50%를 전 세계에서 50% 시장을 캐파를 갖고 있는 미국의 올해 2월 달에 FDA 승인이 났다라는 거. 물론 막 이 부분 실적이 나지 않겠지만 이제 3분기, 4분기부터 볼륨이 커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주가는 뭐예요? 주가는 과거를 보나요? 작년에 잘해서 주가가 올해 올라가나요? 아니죠. 작년에 못해도 앞으로의 성장성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하이닉스가 작년에 잘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한미반도체가 작년에 작년 4년 내내 적자였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4~5배 올라갔죠, 그죠? 휴젤도 이 에너지가 모여 있죠, 그죠? 지금 주가가 성장성에 대한 이제 드디어 포문이 열린 겁니다. 미국 네. FDA 2월달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나타났다라고 보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물론 우리나라도 좀 유럽하고 포함해서 미국, 중국, 유럽 여기에서 이 보톡신을 승인 난 나라가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휴젤밖에 없고요, 그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때 여러분들 수비수 아무리 큰 악재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뭐 이스라엘이 보복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 상대편에서 강한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대편에서 매크로는 뭐예요? 상대방 공격수는 바로 증시 자체의 하락 이런 그 외부적인 변수의 매크로적인 악재죠, 그죠? 아마 잘 막을 것 같습니다. 휴재를 그만큼 단단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한 1,37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작년보다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휴젤이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주가가 막 30만 원, 40만 원 가 있다. 그럼 이것도 뭐 새로운 뉴스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주가가 뭐 움직인 게 별로 없어요. 한 번 꿈틀하고 한 6개월 기고, 한 번 꿈틀하고 6개월 기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또 기어가는 구간이니까요. 여러분들 시장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여러분들 계좌를 든든하게 커버해 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첫 번째 수비수 종목 휴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앵커님 또 어떤 거 좀 또 봐볼까요? 시간 관계에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가 세방전지나 이런 레고캠바이오 쪽 미드필더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세방전지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혹시 이게 이유가 있으실까요? 좀 중요해가지고. 세방전지는 네. 제가 이 선수 명단을 보통 경기 아침에 기자들한테 뿌리잖아요, 그죠. 감독이. 저도 이 선수 명단을 아침에 이제 PD님한테 보내거든요. 네. 근데 세방전지가 오늘 올라버렸어요. 그죠.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아침에 어리버리할 때 네. 고점에 갇혀 있을 때 선수 명단을 보냈는데 오늘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갔습니다. 와, 네. 그래서 세방전지는 제가 이제 2차 전지주들 조금 힘드신 분들은 여러분들 세방전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왜? 제가 이제 이유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시장을 보면서 종목을 아셔야 되지만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황과 이 챗 GPT가 촉발한 AI 열풍, 여기에 따라서 HBM 반도체, EUV 공정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셔야 되지만 반대로 종목을 통해서 이 업황이 돌아가는 분위기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 좀 드렸죠? 테슬라의 주가와 도요타의 주가를 보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다.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됐죠? 박살났죠. 네. 아시다시피 그리고 도요타는 물론 뭐 일본 증시와 미국 증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본 도요타는 무슨 전략이었죠? 남들 다 2차 전지 할 때 도요타는 외길만 갔습니다. 우리는 딴 데로 빠지지 않고 이거 할 거야. 이게 뭐였죠?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주구장창 이 말 그대로 뭐 테슬라는 다 전기차니까요. 그죠? 전기차만 갔었던 테슬라가 어떻게 됐죠? 영업이익률 전무후무한 17%대 영업이익률 테슬라가 8%대까지 영업이익이 빠졌고요. 영업이익이 빠진 이유는 매출 확대를 위한 거였습니다. 근데 매출도 줄었어요. 이건 뭐 진퇴양난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2차 전지를 해야 될까요? 하이브리드를 해야 될까요? 네, 하이브리드로
전략을 많이 수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하이브리드 예약하면 인기 있는 차종은 지금도 한 1년 이상 기다리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방전지의 이 하이브리드 차량용 이 전지 제품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도 세방전지 오늘 신고가가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드필더는 뭡니까? 공수를 상당히 좀 능수능란하게 네. 오갈 수 있는, 즉 시장이 반등할 때는 공격으로 신고가를 내주면서 치고 올라가고, 또 잠깐 주가 보시면 자 밀릴 때도 어떻게 돼요? 지금 8만 원 안짝의 가격대 한번 툭 치고 나서 굉장히 강한 종목은 제가 말씀 좀 드렸죠. 360원 올라가는 주가는 없어요. 강한 종목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져서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강한 네. 종목은 올라갔다가 누워버려요. 이거를 N자형 반등을 가격 조정이라고 하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버리는 조정을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간 조정을 받는 종목들을 좋아해요.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센 거잖아요. 네. 주가가 안 빠지고 누군가 떨어지기만 하면 밑에서 대기 매수가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한참 한 2, 3월 한 2개월간 주가가 또 누웠다가, 특히나 오늘과 같이 시장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미드필더가 거의 지금 페널티 안쪽까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꼴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10만 원 돌파가 뭐 이번 주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방전지 굉장히 좋은 신호 보여줄 것 같고요. 지력 제품은 이 AGM 제품입니다. 어떤 제품이냐, 하이브리드카에서 오토 고에스탑 시동을 안고도요, 신호에 딱 걸리면 차가 시동이, 요새 나온 차들은 드르릉 꺼졌다가 엑셀만 봐보면 다시 시동 켜지면서 다시 가잖아요. 이것 자체가 이 세방전지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기존 축전기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도 높고 네. 말 그대로 가격도 높아요. 기존의 가격 대비해서 한 0.5배에서 2배가량 높거든요. 당연히 가격이 비싼 제품이 많이 팔리면 마진율, 매출액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카 2차 전지 그만 보시고요. 그죠? 하이브리드카, 세방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또 세방전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수비수의 휴젤 그리고 미드필더진의 우리 세방전지 살펴봤는데, 오늘 사실 지금 잠깐 본 두 종목 모두 다 상승하는 흐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종목도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레고캠바이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수급이 좀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4월 3일부터 어시스트를 조금 해주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 이 어시를 받아서 오늘 조금 눌렸던 부분이 이번 주에 좀 잘 작용을 할지, 레고캠바이오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장세에서 원래 바이오는 좀 공격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만약에 레고캠바이오 잠깐 차트를 보시면, 레고캠바이오가 지금 오늘 공격수, 수비수 통틀어서 정말 뭐 휴젤은 약간 좀 에스테틱 쪽이고요. 바이오다운 바이오는 진짜 레고캠바이오가 유일한 종목인데, 자 보시면 주가가 하단에 있어요, 그죠? 하단에서 지금 4일 연속 일단은 가까스로 매달려 있습니다. 바이오가 아시다시피 바이오는 뭐예요? 우리가 바이오를 하는 이유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한 번 올라가면 그냥 갬블처럼 올라가기도 하고, 대신에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들 가장 많이 물리는 종목이 또 바이오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저도 선수 기용에 있어서 미디어 바이오를 지금 장세에도 넣는 게 맞나 생각을 좀 했는데, 과감하게 한번 이번 시장 자체를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은 오히려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시장이 밀리는데 뭐예요? 이거 역공이잖아요, 그죠? 네. 역습, 우리가 밀려 있다가 수비만 펀칭 해놓고 딱 수비만 해나고 나오면 공격수 막 3명, 4명 막 뛰어나가면서, 그죠? 역습을 해서 골을 넣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골만 잘 막는다면 미드필더에서 가장 먼저 역습에 나서줄 바이오 종목으로는 저는 레고캠 바이오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모멘텀적으로는 이제 ADC 약품으로 주가가 좀 움직였던 종목인데, 작년까지 갈 것도 없고요. 지난달에 가장 강했던 종목들 아시죠? HLB주들. 네. 너무 강했습니다. 그죠? 이런 종목들이 알테오젠, 이 두 종목이 거의 최전방 공격수로 그죠. 정말 막 마구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걸 따라다니는 종목이 별로 없었어요. 보통 바이오는 응징력이 강합니다. 바이오는 동네 축구 같이 해요. 네. 우르르 올라갔다가 우르르 공만 쫓아다녀요, 그죠? 바이오는 한 종목 올라가면 막 우르르 올라갔다가 한 종목 밀리면 예를 들어서 뭐 H700 하한가 갔다 막 우르르 작살났다가 근데 이번 시세를 보면 레오캠 바이오가 좀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했었던 것 같아요. 화끈하게 여기서 잠깐 보시면 3월 6일 상한가를 가기는 거의 29.9% 가기는 했는데 뭔가 좀 아쉽죠, 그죠? 또 특히나 오리온의 인수가 됐습니다. 오리온의 인수가 돼서 이제 사명이 바뀔 거예요. 유니폼을 바꿔 입을 겁니다. 라가캠 바이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오리온이 인수하면 사명을 좀 바꿀 거예요.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좀 사명 변경해서 주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 되게 안 좋지 않는 이상 뭔가 좀 사람이 좀 개명하면 네. 뭔가 좀 새로운 기분도 들고 뭐 좀 해봐야지 하는 생각 좀 드는 것처럼 특히나 뭐 그냥 뭐 주가가 막 팍살 나갔고 막 유상증자하고 주가 작살 났다가 마치 나 저 사람 아니에요 하듯이 마치 범죄자가 전과 지우려고 이름 개명하는 그런 종목들은 주가 안 갑니다만 이렇게 정당하게 오리온이 인수했으니까 뭐 새로 이미지 좀 벗어내고요, 그죠? 초코파이 그렇다고 뭐 초코파이 바이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라가캠 바이오로 이제 사명이 변경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간판빨 호재도 좀 부각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이 말씀 좀 아까 좀 드렸지만 원래 이 정도 차트면 깨졌어야 돼요. 바이오는 이렇게 버티질 못합니다. 바닥에서 장 안 좋을 때는. 근데 보니까 지금 양봉이 계속 버텨요. 이 양봉이 버티는 자리도 가만히 보면 첫 상한가 자리에서 계속 여기서 버티거든요, 그죠? 저는 이 선을 지금 보시는 63,000원 선을 경계선,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선 여기를 뚫어내면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고 여기까지 밀리면 주가가 지지받기도 하는 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 위험한 건 맞습니다만 반대로 역으로 역공에 나선다면 아주 뛰어난 말 그대로 기동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드필더의 레오캠 바이오 과감하게 바이오 종목 한번 넣어봤습니다. 좋습니다. 또 미드필더의 우리 레고캠 바이오 종목까지 살펴보면서 오레온에 인수되면서 이름이 변경이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미드필더의 마지막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동훈 아나텍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업체고 반도체 주로서 엮여 있긴 한데 사실 반도체주가 좀 많이 돌았잖아요. 뭐 유리기판은 또 유리기판대로 오르고 이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그들과는 다른 그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기업 모멘텀은 조금 베이스로 보면 중국, 네. 중국향 오토포커스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시면 저도 손을 좀 잘 떠는 스타일인데 네. 이제 잘 손 보정 장치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 이쪽에 이제 팹리스 이 설계를 하는 회사예요. 설계를 하는 회사고 또 이 실적 잘 나옵니다. 실적은 걱정하실 거 없고 중화권도 지금 보시면 중화권에서는 애플 컷도 못 쓰게 하고요, 그죠? 네, 삼성 맞아요. 거는 거의 안 씁니다. 지낼 거 잘 많이 쓰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일단 중화권 자체는 중국향 매출이 높은 거는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캐시카우적인 측면에서 보시고 좋은 건 뭐냐면 동훈아나텍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제가 봤을 때는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전력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는 것들 방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유리기판 또 뭐 HBM 또 뭐 CXL 네. 또 뭐 반도체에서 지금 핫한 뭐 전력주들 전력 설비주들 뭐 전선주들 이런 것들이 왜 주가가 강할까요? 결국은 AI가 전기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이에요. 네. 전기를 AI를 쓰면 전력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데이터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면 전력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 들어가고 전선 관련되고 구리까지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애초에 해결해야 되는 저전력에 관련한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인 게 없어요. 네. 우리가 유리기판도 결국은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를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이 없고 자꾸 이거 저거 여기가 간지러운데 자꾸 여기를 자꾸 긁는 거죠. 그죠? 네. 저는 저전력과 관련한 테마가 움직인 게 없어서 동훈아나텍이 그렇다고 하면 저전력에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차피 테마는 뭐 CXL은 뭐 지금 있는 겁니까? 그죠? 어차피 코에 고치면 코골이고 귀에 고치면 귀걸이죠, 그죠? 그래서 동원아랑텍은 일단은 첫 번째는 저전력. 과연 저전력. 네. 간지러운 거 정말 긁어주지 않았던 측면 저전력이 한번 붙어주면 크게 갈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바이오 혈당 측정기 디스라이프라는 게 있는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이에요. 1년만 시계를 좀 돌려봅시다. 6월 달에 주가가 10,000원짜리가 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적 갔다가는 절대 이렇게 못 가요. 실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은 없습니다. 뭔가 이제 신기술이나 뭔가 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실적으로 뭐 6년 동안, 뭐 7년 동안 6배, 7배 간 종목은 많습니다만 3, 4개월 안에 실적으로 5배, 6배 가는 건 없습니다. 테마적인 알파가 붙었다는 거죠. 동원아랑텍, 이게 AF로 이렇게 갔다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여기서 나왔던 모멘텀은 이때 좀 저전력 관련 기술이 부각된 게 없거든요. 디스라이프로 간 겁니다. 혈당. 지금은 대중화되어 있는 게 이제 이 당, 인구의 10분의 1은 당 환자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뭐 인도 인구가 10억이면 1억 명은 당뇨 환자입니다. 네. 우리도 5천만 명에 500만 명은 당뇨 환자잖아요. 이게 선진화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시장은 뭐 6조, 뭐 10조 시장을 선점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인구 70억이면 예를 들어서 7억 명이 대상 환자입니다. 시장 개파가 그렇게 치면요, 그죠? 그렇게 치면 뭐 이쪽도 무시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아시다시피 혈당 측정하는 피 내야 되고 또는 패치형은 조금 피부 습진이라는 거 얘는 이제 이 온도계 옛날 온도계 아시죠? 물고만 있으면 돼요. 침 이거를 이제 반도체로 시스템화해서 얘네가 개발을 한 건데 아직 뭐 그렇다고 승인이 나서 팔리는 제품은 아니지만 지금 식약처에서 연구 해본 결과 얘네가 이제 임상 해본 결과 한 85% 정도는 이 정확도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한 의사들, 관련한 또 학계, 말 그대로 이제 대학병원 교수들을 이제 사내 이사로 초빙해서 같이 이제 뭔가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죠? 주가가 얘는 정말 그리고 나서 5배, 6배 오르고 지금 주가가 한 8개월째 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저는 빠질 거였으면 빠졌고요. 그죠? 빠질 거였으면 빠졌겠죠. 그죠? 실적 갔다가 이렇게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악셀 밟으면 주가가 말 그대로 얘도 악셀 한번 밟으면 빠르게 말 그대로 손흥민이 이쪽 골대 저쪽 골대까지 뛰어가는 것처럼 빠르게 한번 역습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공격처럼 막 지금은 좀 누워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움직일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체력을 잘 안배하면서 비중을 여기서 축구에서 체력 안배는 우리로 앞으로는 비중 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중 너무 싫지 마시고 비중 안배 잘 해 나가시다가 이제 에너지가 볼 패스가 딱 들어오면 그때 이제 전력 질주로 나갈 수 있는 미드필더 포지션에 넣어놨으니까 당분간 아마 계속 여기 화면에 미드필더에 차지하고 있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원아랑텍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혹시 좋아하시는 미드필더 분이 있으실까요? 선수 중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레고캔바이오. 레고캔바이오가 네. 약간 데브라이너 같은 종목이다. 우리 전문가님한테. 네, 지금 알겠습니다. 뭐 과감하게 제가 이제 실점할 것까지도 네. 바이오를 한번 뚫리면 좋습니다. 또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죠? 네, 실점할 것까지도 예상을 하면서도 일단 공격 축구를 보여드리고자 갖고 온 종목이니까 알겠습니다.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드필더의 세 종목까지 살펴보면서 레고캔바이오 우리 이무학 감독님께서 최애 선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공격수 종목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같이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격수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공격수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T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 2개 그리고 FST 이렇게 네 선수가 우리 공격수 포지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힘들수록 공격수를 많이 배치해 놓은 게 지금 담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매수할 타이밍이다. 자, DIT 종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기관의 수급 굉장히 어시스트가 좋거든요. 역시나 뭐 HBM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로서 최전방 공격수로 넣어주셨는데 자, 이 DIT 종목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가장 좋은 보조 지표는 제 강의 때 많이 말씀 좀 드렸죠. 지수 그 자체입니다. 네, 지수 자체. 지금 지수는 어떻죠? 음봉이 많고 역배열이 나 있고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자 그러면 역발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수가 21선이 깨지면 21선을 돌파하는 종목. 지수가 음봉이 많으면 양봉이 많은 종목. 지수가 역배열이면 종목은 정배열인 종목. 이런 종목들을 찾아다니면 여기서 시장에 주도주들이 탄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선수 공격수에 뭘 넣고 고민을 하다가 자, 우리가 기술적 분석과 업황을 한번 녹여보자. 라는 식으로 DIT를 갖고 왔어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적산병 21선 돌파. 무조건 21선 돌파 종목은 세고 셌습니다. 거기서 한 번 더 걸르자. 정제를 하면 21선을 양봉 3개로 돌파하는 다음 날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자, 뭐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지난 수요일에 선거였으니까요. 화, 목, 금 3일 연속 양봉을 밀집하면 21선을 딱 돌파를 했습니다. 4일째 사라 그랬죠. 오늘이 딱 매매 타이밍이죠. 그죠?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종목은 미리 알려드렸었죠. 그죠? 이런 종목들 오늘도 종가 7%. 이 장세에서 뭐 거의 7%면 아주 훌륭한 마감입니다. 뭐 하는 기업이냐면 이 웨이퍼 수율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율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디램 수율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8, 90%는 수율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HBM과 관련한 공정단의 수율은 한 6, 70%밖에 안 나와요. 수율이 그래서 그러니까 IT 기업들은 수율을 잡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언제나 숙제입니다. 왜? 수율이라는 것은 불량률이거든요. 불량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량이 난 제품은 어떻게 돼요? 버려야죠. 버려야 돼요. 이따가 그걸 또 수리해서 쓰는 기업을 말씀드리기 힘든 종목이긴 한데 이따 말씀 좀 드리겠고 그러면 그 버리는 거 기업이 부담합니까? 소비자가 부담하죠.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건 뭐예요? 제품 가격에 여러분들이 사는 제품 가격에 폐기한 제품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율이 90% 이상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중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OLED TV 한 800만 원, 1000만 원 줬어야 됐어요. 처음에 나올 때 그죠? 지금은 한 4, 500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향후 이제 우리가 나아가 공정다 더 미세해지고 AI 4차 산업으로 촉발된 이 반도체의 새로운 말 그대로 신기술 전쟁에서 수율 높이는 것은 무조건 필수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에서는 DIT 얘가 가장 끈끈한 이런 중소 소부장 기업들은 우리나라 원투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어디 쪽에 붙어 있는 기업들이 지금 시세가 좋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골라보세요. 자, 하이닉스. 그렇죠. 하이닉스입니다. 이 HBM 전만 하더라도 하이닉스양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는 삼성이지. 역시 삼성이지 했는데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시세가 변했습니다. 이제 HBM 단에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추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DIT는 하이닉스의 진골입니다. 신라 시대로 치면 진골과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따라서 주가가 좀 폭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갖고 있고 또 시장의 트렌드와 좀 부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공격수 DIT 오늘도 이렇게 대차게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슈팅 한번 날려야죠, 신고가. 그죠. 딱 보니까 슈팅 한번 날릴 것 같은 차트잖아요. 그죠? 지금 골키퍼와 1대1 상황이니까 아마 좋은 골 이번 주 한번 오늘 월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 신고가가 얼마인가요? 25,000원밖에 안 돼요. 여기서 한 5%만 오늘도 7% 올랐는데 뭐 5% 못 올라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흐름들 공격수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골을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슈팅 날릴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DIT 종목 공격수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FST인데요. 자, 이 종목도 역시나 어떻게 보면 이 종목도 좀 반도체주로 엮여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맞습니다. EUV 펠리클 전용 공장을 지금 뭐 만들었다 이러면서 호재가 계속 기대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FST 종목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침에 어리버리할 때 선수 네. 명단을 보냈는데 하. 장중에 또 26%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거의 상한가까지 그것도 이 장에서 그죠. 어려운 장에서 이렇게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뭐 하는 게 왜냐면 얘네가 진짜 할 것 같아요. 말 썰은 지금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EUV 펠리클이 뭐냐면 이 노광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시면 액정이 비싼 거잖아요. 액정 네. 하나 갈라면 3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액정에다 뭐 씌워요? 케이스 씌우죠. 네. 필름 씌우잖아요. 네. 포토 마스크가 하나에 5억 정도 합니다. 아. 이거 먼지 끼고 이런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 펠리클이라고 네. 이거를 씌워요. 이걸 아. 씌우는 게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해요. 네. 근데 아직 양산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거 양산에 하고 있는 회사는 ASML 아시죠? 슈퍼을 여기에 네. 이제 일본 회사가 이제 미쓰이 화학에서 펠리클을 전용 납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개발을 했는데 이제 양산에 수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네. 지금 FST가 양산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주가가 이제 고평가, 고밸류에서 벗어나서 이것만 성공한다면 저는 이제 국뽕이라 그러죠. 반도체 네. 이렇게 좀 일본한테 뒤쳐져 있는 것들 우리나라가 빨리 잡아내서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ST 공격수로 내세우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태극마크 달 수 있는 공격수 국가대표 펠리클 업체로 일본의 미쓰이 회사를 이겨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공격수 FST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히든 종목 알아보기 전에 우리 선수들 수익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5 수익률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150%의 수익률 볼 수 있었고요. 우리 시노펙스, 저스텐 같은 종목들도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DI 삼화전기까지 80% 넘는 수익률 보면서 자, 이렇게 우리 감독님께서 종목들을 잘 짜주셨기 때문에 선수들이 엄청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가장 중요한 오늘의 히든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장 히든 종목 힌트 좀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 위너 11을 준비하면서 네. 가장 첫 번째 공격수로는 꼭 이 종목을 해야겠다. 네. 제가 이 히딩크의 박지성이 있다면 네. 저는 일단은 이 종목을 네. 제 최애 종목으로 알겠습니다. 언제나 기용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항상 엔트리에 넣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시장의 좀 노이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네. 자, 시장의 노이즈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그것이 꼭 되게 크지 않아도 시장 점유율 1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면 시장 노이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시장 노이즈에 벗어나려면 대기업의 단가 인하 압력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환율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요.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여러 가지 이미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레퍼런스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외부 변수 요인들을 꾹 눌러주는 종식시켜줄 수 있는 또 다른 칼이자 방패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은 약품 조제 자동화 장비 쪽에서 파우치형 장비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물론 국내는 뭐 얄짤없이 1위고요. 90% 이상 독점이고요. 전 세계에서도 일본에 한 3개 정도 경쟁사가 있는데 이 기업이 1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런 기업들 보면 좀 국뽕은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식함에 있어서 한일전처럼 한국이 무조건 이겨야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굉장히 좋아하고요. 기업을 보면 파우치형은 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약봉지예요. 이게 종이 아닙니다. 필름이고요. 옆에 보시는 게 이제 블러스터 카드가 이제 유럽에서 쓰시는 거고, 그리고 가운데 바이알이 이제 미국에서 쓰는 건데, 자, 이거 딱 보시면 바이알 제품이 가장 큰 문제죠. 자, 이거 뭐예요? 약이 안에 그냥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자기가 몇 알 먹어야 되는지 이거 매우 기억하시겠어요, 어르신들? 어렵죠. 특히나 고령화가 심한데 우리나라 약 얼마나 친절하게 돼 있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식후 몇 분, 식전에 먹어야 되는 약이고 이거는 뭐 어디에 먹어야 되고 이 약의 성분은 뭐고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거를 봉지에 딱 담아서 그것만 탁 털어놓으면 됩니다. 미국에서요.
약 오남용으로, 즉 이 통에 담겨 있는 뭐 약 이런 것들을 잘못 섞어서 먹다가 죽는 환자가 오남용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매년 26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26만 명 파우치용으로 바뀌면 한 반 이상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이게 한 번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조금 좀 증가하는 추세가 될 수 있다. 지금 파우치형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시장 침투율이 10%가 안 됩니다. 10%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침투율이 더블만 나와도 20%만 돼도 누구 거예요? 시장 점유율 1위가 다 먹는 거예요. 그죠? 아시죠? 시장 선점 효과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조생아 자동화, 이런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기업의 주요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자동화 업무, 인티팜이라고요. 이 약만 이렇게 뭐 조제해서 파는 게 아니고 이 환자가 언제 와서 투약을 뭘 받아갖고 이 약의 성분이 뭐고, 그러니까 환자 데이터를 전부 다 관리하는 처방부터 조제부터 불출, 이송, 간호 확인까지도 투약까지도 모든 전 업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킬러 콘텐츠, 이 회사의 킬러 제품 로보팔 매니스가 작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올해 벌써 4대 상반기에 1분기에 팔았고요. 보통 ATP 제품, 보통 제품 대비해서 단가가 한 4~5배 높아요. 지금 보시면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여러분들 보시는 ATDPS 이 제품인데 이거보다 딱 보셔도 비싸게 생겼죠, 그죠? 단가가 4~5배 정도 높습니다. 즉, 이 신제품이 올해 이제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기사 내용 보니까 중국에 또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 이게 마케팅에 좀 중국 쪽 마케팅에 유능한 또 이 이사를 또 섭외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국 시장 아마존에도 아마존 파마시라고 아마존도 이제 미국 전역에 약을 배송하고 이제 막 드론으로도 막 약을 배송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뒤에 보이시는 이 화면이 이 회사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도 장비 납품한 레퍼런스가 있고 지금 화면 보시면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주가가 안 밀리죠, 그죠? 제가 좋아하는 11선 라인의 주가가 안 밀리고 있고 주가가 안 밀리는 이유는 누군가가 샀기 때문이지요. 자. 개인이 사야 올라갑니까? 외국인 기관이 사야 올라갑니까? 외국인 기관. 그렇죠. 네. 네. 기관이 지금 한 달째 팔고 있어요. 개인이 한 달째 팔고 있어요. 어느 날은 기관이, 어느 날은 외국인이 지금 개인들 물량을 다 털어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인들 물량이 어느 정도 털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평선이 개인들 물량을 털죠. 이평선이 이제 누워요. 개인들 물량이 어느 정도 털리면 주가를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주가를 확 끌어올립니다. 자, 그때도 개인 투자자들은 또 그때 오 하면서 또 쫓아가죠, 그죠? 네. 이게 주식시장에서 어쩔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숙명입니다. 주가 상승 초입에는 외국인 기관한테 물량 다 뺏기고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배불리 주가 100%, 200% 수익 내서 나올 때 가서 그거 사고 있죠, 그죠? 네, 그런 매매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상승 초입에, 그죠? 개인 투자자들 물량 뺏길 때 개인과 반대로 하면 돈 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선수고 저한테 박지성 같은 종목입니다, 그죠? 종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 폼의 위너 11 재밌게 보셨을까요? 자,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코스피 약세 보였습니다. 특히나 환율이 1,400원대를 웃돌며 시장 지정학적 리스크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라인업으로 DIT와 휴젤 등 하락장에서도 강한 종목들 살펴보면서 종목별로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으로 의약, 조제, 자동화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의약품 포장 형태를 파우치화하는 기업으로 수급이 좋은 종목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이무학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주식 포맨 위너 11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